당신은 자신의 인생이 정말로 당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의 모든 결정, 모든 생각, 모든 감정을 조종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조작의 감옥에서 말입니다. 당신이 가장 정교하게 만들어진 꼭두각시라고 상상해 보세요. 밖에서 보기에는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모든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줄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그 줄들은 강철이나 밧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정교한 것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죄책감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공포로 말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융은 인간 영혼의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부분들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그림자들이 조작자들의 손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심리적 조작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누군가에게 조종당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자신이 조작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이 자신의 의지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이 진짜이고 모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어느 날 당신이 깨어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이 한때 꿈꿔왔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말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융의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함께 탐구하여 뚫을 수 없는 심리적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조작의 미묘한 신호를 인식하는 방법, 감정적 공격으로부터 마음을 보호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냉혹하거나 차가워지는 것에 대한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가장 강하고 진실한 모습이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필요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을 사랑하고 영원히 진정으로 갈망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을 만큼 용감해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을 묶고 있는 보이지 않는 줄들을 끊을 준비가 되었다면, 자신의 인생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을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자기 해방의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칼 융은 인간관계에서의 권력과 영향력에 대해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작이 물리적 힘이나 직접적인 강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영혼의 가장 어두운 측면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예술이라고 믿었습니다. 융에 따르면 우리 각자는 페르소나, 즉 사회에 나갈 때 쓰는 가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림자, 즉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작자들은 이 두 측면을 모두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유지하고 싶어하는 이미지를 위협함으로써 당신의 페르소나를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판단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활성화시켜 당신이 도움을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체면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또한 당신이 하지 않은 일이나 가진 생각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당신의 그림자를 공격합니다. 왜 그렇게 이기적이세요? 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즉시 행동을 바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상황에서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이 완전히 합리적일 때도 말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정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 곳에서는 이 정을 이용한 조작이 자주 일어납니다. 정말로 나를 생각한다면 이라는 문장 구조를 많은 사람들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것은 애정의 표현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조종의 도구입니다. 융은 가장 효과적인 조작이 즉시 알아챌 수 있는 종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명령이나 명백한 위협의 형태를 취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조건부 사랑 가짜 관심, 그리고 암시가 담긴 칭찬의 형태를 취합니다. 숙련된 조작자들은 융기 감정적 극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 극장에서 당신은 주연을 맡지만 대본은 그들이 씁니다. 당신은 자신이 자유로운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모든 선택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융은 또한 투사라는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즉, 자신의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는 것입니다. 조작자들은 종종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피해자에게 비난합니다. 그들은 왜 나를 조작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작 조작하고 있는 것은 자신인데 말입니다. 이것은 혼란을 만들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조작은 종종 감정적 의존성을 만들려고 합니다. 조작자들은 예측할 수 없는 보상과 처벌의 순환을 만들어 이것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작이 항상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을 조작합니다. 하지만 의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조작은 여전히 개인적 경계의 침해 형태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기 결정권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의지로 대체합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은 이처럼 조작자가 우리의 무의식적 취약성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깊이 파헤칩니다. 그는 우리가 외부의 조종에 취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자신의 내면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페르소나를 인식하고 통합하는 과정, 즉 개성화가 조작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방어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성화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조작자들의 교묘한 공격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욕구를 기반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조작이 인간 심리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어떤 약점을 이용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융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무의식적 동기를 연구했으며 바로 이러한 동기들이 조작자들의 주요 목표가 됩니다. 조작이 이용하는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는 승인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승인이 생존을 의미했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조작자들은 그들의 승인을 당신이 얻어야 할 보상으로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 이 욕구를 이용합니다. 그들은 가족을 우선시할 줄 아는 사람들을 정말 존경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개인적인 계획을 취소하고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를 원할 때 말입니다. 죄책감은 또 다른 극도로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융은 죄책감이 진정한 실수를 인식하고 행동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때는 건강한 감정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이 조종의 도구로 사용될 때는 독이 됩니다. 조작자들은 당신이 그들의 감정과 행복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가짜 죄책감을 만듭니다. 나가 집에 더 자주 전화하지 않으면 엄마는 매우 외로울 거야 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감정적 책임을 지우는 예입니다.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조작이 자주 이용하는 약점입니다. 조화와 집단 소속이 매우 중요한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두려움은 특히 강할 수 있습니다. 조작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우리 그룹에 진짜 맞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융은 또한 비교를 만드는 것의 힘을 이해했습니다. 조작자들은 종종 비슷한 상황에 다른 사람들은 또는 오오는 항상 과 같은 문장을 사용하여 사회적 압력을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예외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또 다른 교묘한 기술은 가스라이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당신이 자신의 인식과 기억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행동에 대해 불평할 때 그들은 그런 적 없는데, 또는 잘못 기억하고 있어, 또는 너무 예민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당신이 자신의 현실 판단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융은 자신의 직감과 내적 감각을 신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이 나침반을 파괴하려고 시도합니다. 조작자들은 또한 러브바밍이라는 기술을 자주 사용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과도한 관심과 애정으로 당신을 폭격한 다음 갈망을 만들기 위해 점차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한때 가졌던 멋진 감정을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순환을 만듭니다. 조작자들은 또한 종종 당신의 긍정적인 가치를 이용합니다. 당신이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들은 도움을 거부하는 것이 잔혹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당신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면 그들은 모든 것을 충성심의 문제로 만들 것입니다. 이 외에도 조작자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심리적 기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를 교묘하게 건드려서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거나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어 당신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방법도 흔히 사용됩니다. 또한 그들은 불확실성을 조성하여 당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너의 결정은 너무 위험한 것 같아. 내 말대로 하는 게 안전할 거야와 같은 말로 당신의 자신감을 깎아내립니다. 이처럼 조작자들은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취약점을 정확히 찾아내어 공격합니다. 그들은 마치 당신의 심리를 해킹하는 해커와 같습니다. 이들의 기술은 당신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반응할지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패턴들을 미리 인지하고 자신의 심리적 약점을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이들의 공격에 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융은 인간이 심리적 면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개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즉,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저항하는 능력입니다. 감정적 면역을 구축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관찰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자신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감정과 자동적인 반응에 휩쓸리는 대신 당신은 자신의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뒤로 물러서 관찰하는 법을 배웁니다. 누군가 당신을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할 때 즉시 반응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까?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있을까? 아니면 이것이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하게 만들려는 방법일까?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융은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것은 통제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막연한 불편함만 느끼는 대신 나는 조작당하고 있다고 느껴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상황에 대한 새로운 수준의 의식을 얻게 됩니다. 융이 지지할 수 있는 또 다른 강력한 기술은 전략과 감정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조작하려고 할 때 그들이 당신에게 만들려고 하는 감정에 집중하는 대신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략에 집중하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 엄마를 너무 실망시켰어 라고 말한다면 죄책감에 휩쓸리는 대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실망을 내 행동을 바꾸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 이것이 건강한 소통 방식일까? 융은 또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계는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벽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의 뒷마당을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관계에서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지와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를 정의합니다. 경계 설정은 자신의 가치와 필요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감정적 면역 구축의 중요한 부분은 불확실성과 갈등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융은 갈등이 때때로 성장을 위해 필요하며 자기 희생의 대가로 얻은 조화는 진정한 조화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부러진 레코드 기법은 융이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누군가 조작을 통해 당신의 결정을 바꾸려고 할 때 당신은 단순히 당신의 입장을 침착하고 일관되게 반복하면 됩니다. 정당화하거나 추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울 수 없다고 결정했어요. 그들이 죄책감을 만들려고 할 때 당신은 반복합니다. 실망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도울 수 없다고 결정했어요. 논쟁도 없고 긴 정당화도 없고 오직 일관성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융은 자신과의 강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모든 형태의 심리적 보호의 기초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지지하는지 알 때 누군가 당신을 당신의 길에서 흔들려고 하는 것이 즉시 명백해집니다. 이 심리적 면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꾸준한 자기 성찰과 실천을 요구하는 평생의 여정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며 당신의 행동에 대한 주체적인 선택권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며 깨달음과 노력을 통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시스템은 조작에 대한 단순한 방어막을 넘어 당신의 삶을 더욱 온전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길로 이끌 것입니다. 융이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는 조작 행동이 종종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른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미리 짜여진 춤과 같이 각 조작자는 반복해서 사용하는 익숙한 동작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일반적인 패턴은 이상화 평가절하 버림의 순환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조작자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 것입니다. 융은 이 단계가 인간의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이용한다는 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평가절하 단계가 옵니다. 점차적으로 그들은 비판하기 시작하고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당신의 기여를 무시합니다. 목적은 당신이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승인을 되찾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버림이거나 버림의 위협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통제했다고 느끼거나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들은 완전히 무시하거나 관계를 끝내겠다고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황을 만들고 당신이 그들을 붙잡기 위해 무엇이든 할 의향이 있게 만듭니다. 융이 인식할 수 있는 또 다른 패턴은 뜨겁고 차가운 대우입니다. 이것은 누군가 당신에 대한 태도를 비정상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은 극도로 따뜻하고 애정적일 수 있고 내일은 명확한 이유 없이 차갑고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삼각관계 만들기 패턴도 매우 일반적입니다. 이것은 조작자가 항상 제3자를 끌어들여 경쟁이나 질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당신이 그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 역할하기 패턴은 조작자가 항상 모든 상황에서 자신을 피해자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며 그들은 결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거나 자신을 옹호하려고 할 때 그들은 당신을 그들을 공격하는 나쁜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침묵 치료는 또 다른 매우 효과적인 패턴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 직접 말하는 대신 당신이 문제를 추측하고 자동으로 수정할 때까지 당신과 대화를 중단할 것입니다. 융은 이러한 패턴들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그것들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첫 번째 단계라고 믿었습니다. 아, 이것은 가스라이팅이야. 또는 이것은
삼각관계 만들기야 라고 인식할 수 있을 때 이러한 행동들은 신비로운 힘을 잃고 당신은 더 의식적인 위치에서 반응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작자들은 종종 책임 전가라는 패턴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그 상황을 초래한 원인이 당신에게 있다고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네가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거야. 와 같은 문장은 당신의 행동이 그들의 감정에 대한 유일한 원인인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융은 이러한 투사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진정한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패턴은 과잉 반응입니다. 조작자들은 사소한 문제에 대해 극도로 과장된 감정적 반응을 보여 당신이 그들의 감정적 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무엇이든 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당신이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패턴들을 인식하는 것은 조작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조작자들은 당신의 감정과 논리를 혼란스럽게 만들므로써 통제력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른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그들의 행동을 개인적인 공격이 아닌 단지 조작의 한 패턴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융기 조작에 대항하여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기술입니다. 융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단순히 다른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예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예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모든 결정에 대해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융은 무언가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좋은 이유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도울 수 없어요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또는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라고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그 이유들과 논쟁할 기회를 열어주게 됩니다. 융은 또한 건강한 경계와 고립시키는 벽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경계는 당신이 어떻게 다가받고 싶은지에 대해 설정하는 규칙인 반면 벽은 모든 연결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경계 설정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부정적인 반응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과 경계가 없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과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분노, 조작 또는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시도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속어 폭발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즉, 행동이 사라지기 전에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작동을 멈춘 자판기가 더 세게 흔들리는 것처럼 당신을 조작할 수 있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통제력이 손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느낄 때 노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에 대해 정신적으로 준비하고 그것들이 당신을 낙담시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강한 반응은 종종 당신이 설정한 경계가 필요하고 효과적이라는 신호입니다. 윤기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은 경계를 설정할 때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 경계에 대해 말하고 다른 긍정적인 것으로 끝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우정을 정말 소중히 여겨요. 하지만 더 이상 돈을 빌려드릴 수는 없어요. 서로를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요. 융은 또한 경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일관성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당신이 경계를 설정했지만 압력을 받을 때 굴복한다면 당신은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경계를 깨뜨리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융은 경계 설정이 단순히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것들이
번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당신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때 당신은 당신의 관계를 강화하고 당신의 자존감을 높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당신과 당신 주변 사람들을 위한 이중의 승리입니다. 칼융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심리적 조작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보호하고 진정한 자아를 되찾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조종당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는 자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며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개성화의 과정입니다.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용감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관, 당신의 필요, 당신의 꿈에 예라고 말할 용기를 가지세요.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의 통제권을 되찾고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삶을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의 가장 진실하고 강한 모습이 되는 여정을 시작하세요. 이 여정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